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목이 삔 거죠. 뼈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발목 주변에 여러 개의 인대가 있는데 발목이 딱 돌아가면서 인대가 이제 찢어진 거를 염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찢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살짝 뼈다라고 하는 경우, 또는 많이 부어서 많이 찢어져서 손상된 경우, 그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요, 계단에서 내려갈 때요. 계단에서 발 내려갈 때 발목이 확 뒤틀리는 경우,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도 위에서 아래로 발을 딱 디딜 때 손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붓죠. 발목 주변이 만약에 부어서 발을 딛기가 힘들어요. 디딜 때 통증이 있고, 또는 하루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이제 퍼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제일 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살짝 뼈다한 정도로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력 붕대로 발목 부분만 좀 고정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서 발목에 차는 밴드로 어느 정도 그냥 고정만 시키고 압박만 시켜놔도 간단한 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좋아지거든요. 초기에 처음에 딱 삐어서 아플 때는 얼음찜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좀 더 붓기가 좀 오래 가고 통증도 많이 지속이 되고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좀 해봐야겠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겹질렀는데 많이 붓고 아프다 그러면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인대가 손상된 걸 어느 정도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많이 하는 검사가 초음파로 해서 인대를 검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는 솔직히 말하면 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또는 MRI를 찍는데, 그래서 인대 손상이 보통 한 30% 이내 그러면 반기부스를 해요. 인대는 역시나 발목에 있는 인대도 발목을 우리가 이렇게 겹질러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겹질러지는 경우 이쪽에 있는 인대가 보통 찢어집니다. 그래서 찢어진 부분의 인대가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정을 시키면 어느 정도 아물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발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킵니다. 또는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하다 싶으면 좀 오래 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통깁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 되면 2주, 3주까지 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으면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제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이제 재활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인대 손상이 50% 이상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인대에 있는 부분을 빨리 꼬매줘서 빨리 원래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인대가 많이 다쳤는데 수술하지 않고 깁스만 하는 경우에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발을 디딜 때. 그럼 풀어요. 걸어다니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계단 같은 거 내려가거나 좀 뛰려고 하면 삐끗해요. 그러면 손상된 부분이 다 아물기 전에 다시 또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대가 손상이 된 게 아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찢어진 게 늘어나면서 원래의 길이보다 늘어나요. 그러면 발목이 자꾸 헐거덕거린다 할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또는 뛰거나 할 때 자꾸 삐거든요. 이제 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대는 당연히 아물지 않았는데 발목이 자꾸 흔들리면서 발목 주변에 있는 연골이 닳아요. 다른 부분에 자꾸 부딪히면서. 근데 연골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골은 닳거나 손상이 되면 다시 안 생기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발목에 관절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크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원래대로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스를 하는 경우는 기부스를 정확히 환자분이 따라서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그걸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서 원래대로 꼬매주고 그러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친 지 한 달 정도 이내에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찢어진 인대를 꼬맬 수 있어요.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대만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뼈는 우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실로 꼬맬 수가 없잖아요. 실이 달려있는 나사가 있어서 그를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요. 그 실로 인대를 잡아 당겨서 뼈에다가 연결시킵니다. 또 하나는 인대가 전에 다쳤어요. 다쳤는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서 지내다 보니까 매년 계속 삐는 거예요. 병원에 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와서 똑같은 부위가 겹질러서 와서 깁스하고 지냈는데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초음파나 MR을 찍어보면 인대가 남아있질 않아요. 계속 흔들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인대를 그대로 꼬맬 수는 없고요. 발목 주변에 탄탄한 막이 있으면 두꺼운 막이, 그 막을 잡아 당겨서 이 인대의 위치에다가 갖다 꼬맵니다. 그것도 역시 녹는 나사, 실이 달려있는 나사를 뼈에다가 박아서 그 인대를 잡아 당겨서 여기다가 꼬매죠. 그러면 그 인대가 인대 역할을 해요. 찢어진 지 오래된 경우에는 보통 그런 방법을 써서 수술하게 됩니다. 일단은 고정을 어느 정도 시키면 발목 관절 주변이 굳어요. 그래서 발목이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목 주변에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단련시키는 운동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까치발 짚기예요. 발목 주변을 할 때 발목 앞에 우리가 까치발로 뒤꿈치를 들죠. 뒤꿈치를 들면 종아리 근육이 아마 단단하게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 운동을 수시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 건뿐만 아니라 발목 주변에 있는 힘줄들이 단련이 돼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역시 이것도 한 두세 달은 지나야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대가 유난히 튼튼한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뼈가 튼튼한 사람이 있다, 통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뼈의 굵기가 굵은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게 있는데 인대는 따로 인대가 튼튼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인대는 거의 사람들이 똑같은데 문제는 인대의 역할은 뼈하고 뼈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절 주변에 있습니다. 관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얼마큼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인대가 보호가 되는 거죠. 인대 손상이 좀 덜하고 평상시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되게 빼빼 마르고 근육량도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삐끗하면 인대가 우두둑 찢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타고난 게 있지는 않고 그 사람의 근육량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발목을 확 다쳤다. 그러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걸 아무거나 나뭇가지든 뭐든 해서 이 발목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얼음찜질. 그리고 이제 붓기를 제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겁니다. 병원 가기 힘들다. 일단 그러면 고정, 얼음찜질, 그 다음에 붕대로 압박, 그 다음에 다리를 높이 올리는 이 네 가지가 보통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찜질의 종류에서 냉찜질과 이제 온찜질이 있거든요. 갑자기 다쳤다. 그래서 갑자기 붓는다. 그러면 냉찜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작스럽게 손상이 돼서 붓는 경우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출혈이 생기면서 주변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차가운 걸 갖다 대면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찜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온찜질을 하는 경우는 만성적인 염증이나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 온찜질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을 할 때 굳어있는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육이나 힘줄들을 이완을 시킬 목적으로 온찜질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있는 걸 풀 때는 온찜질, 급성으로 뭔가 다쳐서 부었다 그럴 때는 냉찜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에서 운동하다가 볼에 맞았거나 아니면 확 다쳤을 때 스프레이 뿌리는 거 보시잖아요. 그 스프레이는 강력한 진통제가 있어서요, 순간적으로 그 부분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경기 할 동안 버텨야 되니까. 스프레이 자체가 뭐 거기에 손상을 확 이제 치료한다기보다 진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안정환 선수가 진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일반인 축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축구 운동을 할 때 손상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많이 부딪히고 많이 뛰고 방향 전환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치기 굉장히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벅지 이쪽 다리 하체 쪽이잖아요.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미리 예열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달리기 하고 그다음에 관절 마디마디를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진짜 많이 다칩니다. 특히 조기 축구 하거나 그런 분들은 경기가 만약 있다 그러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충분히 몸을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친 날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다음 날 되면 보통은 더 아파집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충격이 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와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다음날 아침에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좀 뻐근하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2, 3일 정도 보통 지켜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 점점 계속 더 아프고 유지가 된다, 이건 좀 병원 가봐야겠다 보통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